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구석 메카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오토바이 머플러 구조 변경 과정을 영상으로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구조 변경 비용은 총 이제 35,000원 들었고요. 구조 변경에 걸린 시간은 단 이틀이 소요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제 구조 변경 비용이 내년 2021년부터 6만원으로 이제 인상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변하실 예정이시면은 이번 연도에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먼저 구조 변경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 변경 서류 준비입니다. 두 번째는 사이버 검사소 이륜차 튜닝 승인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승인 신청이 나게 되면은 검사소 방문을 하면은 구변이 완료가 됩니다. 총 이렇게 세 단계로 이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자, 먼저 이제 구조 변경 서류 준비입니다. 필요 서류는 이제 총 6장이고요. 첫 번째로는 순정 사면도, 두 번째로는 순정 머플러 도면, 세 번째는 변경 후 사면도, 네 번째 튜닝 머플러 도면, 다섯 번째 촉매 도면, 여섯 번째 촉매 적용 사진, 번호판이 보이게 이렇게 사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도면이라고 하면은 조금 복잡하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복잡한 부분이 아닙니다. 뭐 종류가 이제 6가지로 좀 있기는 하지만은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도면 준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그 도면이라고 하면은 뭐 아주 거창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오토바이에 대한 그 치수 그리고 정확한 뭐 어떤 그런 정보만 제공을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그림판으로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네. 어떤 폼으로 하든 정해진 폼이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폼을 이용을 해서 일단 서류를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파워포인트 기준으로 이제 서류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순정 이제 사면도인데요. 이제 순정 사면도 같은 경우에는 구글링 또는 이제 네이버로 이제 쉽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포르자 순정 이제 사면도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이제 이미지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뜨게 되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 이제 외관도가 이제 이 사면도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로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순정 머플러 도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쉽게 이렇게 검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정 사면도하고 순정 머플러 도면 같은 경우에는 검색으로 이렇게 정보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순정 머플러 도면에 좀 약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순정 머플러 내면에 그 내부에 1번 촉매 위치, 2번 촉매 위치, 포르자 300 같은 경우에는 촉매가 이제 2개가 이렇게 그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촉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촉매 개수 그리고 위치를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면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경 후 이제 사면도인데요. 우리가 사면도라고 하면은 이렇게 위, 앞, 옆, 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면도인데, 실제로 이 머플러를 변경을 한다고 해서 이 오토바이의 그 재원 자체가 크게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보는 그 사진은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면도지만은 3면도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여기는 이제 치수는 제가 기입을 안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제출한 도면에는 이 치수가 다 기입을 한 상태에서 제가 그 도면을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변경 전 여기 사이즈 이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튜닝을 할 이제 머플러의 도면인데,
도면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제 사진인데 이렇게 크게 전면도 사진 하나하고 그 머플러 뒤쪽 부분 그리고 소음기 이렇게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실제로 줄자 가지고 사이즈를 재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전면도에는 중요한 부분이 이 촉매가 머플러 어디 부분에 이렇게 삽입이 되는지 표시를 해주면 좋고요. 머플러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머플러 뒤쪽 부분이겠죠. 뒤쪽 부분에 이 머플러 배기 그 내경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 검사소에 가게 되면은 이 머플러 내경 사이즈를 실제로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해서 뭐 그 서류하고 뭐 오차가 어느 정도 있는 건 괜찮지만 많이 차이가 나버리면 그 빠꾸 먹이거든요. 그래서 소음기를 장착을 하고 구변을 받으시면은 소음기 내경이 중요하게 되겠고, 뭐 소음기 없이 구변을 받으시면은 소음기 없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 내경을 측정을 하셔가지고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소음기를 장착하는 게 좀 올바르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촉매 이제 도면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촉매를 구매를 한 쪽에서 같이 보내온 도면입니다. 뭐 도면이라 해봐야 크게 사이즈 적혀 있는 부분이 외경 그리고 그 길이 부분이 이제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이 없더라도 이 도면이 없더라도 여기에 이제 촉매 사진을 찍어 가지고 실제 그 사이즈를 측정을 해서 기입만 해주시면은 크게 문제 될 건 없습니다. 이 도면이 없더라도. 그리고 마지막 이제 6번째인데요. 그 촉매가 실제로 이제 그 자기 오토바이에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증명을 해야 돼요. 네. 그 증명을 하는 방법은 그 촉매하고 자기 이제 오토바이 번호판이 같이 보이게끔 이렇게 사진을 찍어야지만 그 통과가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뭐 검사소에서도 이제 그 이 촉매 부분을 검사를 하기는 하지만은 구조상 이 촉매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머플러를 장착하기 전에 이 촉매가 보이는 상태에서 번호판하고 이렇게 사진을 같이 찍어 주시면 됩니다.
저요 쉬우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아, 사무실 들어가면 돼요. 접수해야지. 예. 양호 암펠입니다. 3점만. 양호 암펠 100원까지가 주인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구조 변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도 구변을 준비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쉽게 구변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지식입니다. 이상 집카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